원전 가동 중단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평소 전기 생산을 많이 하지 않던 안동댐과 이마댐이 전기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1억 5천여만 원어치의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 일당들이 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복통과 설사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골목길 재조명을 위해 마련한 기획뉴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다른 도시의 성공한 골목길을 소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전력난 때문에 난립니다. 전력 수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데 효자 노릇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평소 전기 생산이 많지 않았던 안동댐과 이마댐을 비롯한 다목적 댐들이 발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댐 지하 20m 지점 4.5메가와트급 수력발전기 2대가 쉼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이달 들어 매일 45만에서 48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전력 거래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마댐도 연일 30만 킬로와트가 넘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비해 안동댐은 2배, 이마댐은 80% 정도 발전량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2%가 채 안 되지만 예비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비상 상황에서는 큰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5분 이내에 최대 발전이 가능해 낮 시간대 피크타임 전력난 해소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화력발전 같은 경우에는 전력 생산이 되기까지 보통 4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수력발전은 이제 기동부터 전력 생산까지 딱 5분이면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이 항상 가능합니다. 안동 이마 양댐은 장마가 시작될 때까지는 전력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최대 발전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전력 수급 비상 사태를 맞아 수력 발전소가 소방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혈액순환에 특효가 있다며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천의 한 공장,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기기들이 늘어서 있고 한쪽에는 건강기능식품 포장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상자에는 유명 대기업 보험 상표가 붙어 있고 제품 설명서에는 국내외 안전성 시험 결과를 거쳤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이지만 사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공장업주 49살 박모 씨 등 3명은 알 수 없는 성분의 약재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라필을 섞은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제 부작용 증상으로서 이제 설사 증상이라든지 두통의 이제 두통 현상, 그다음에 이제 물이 충혈되는 현상,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납품 계약했던 상품만 1000박스, 시가 1억 3천여만 원에 이르고 물류유통업체를 통해 공항 면세점과 공항 인근에 있는 전통상품 판매업소에 납품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올 들어 대구로 본사를 이전하기로 한 수도권 기업이 3개로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본사를 둔 산업설비 전문 생산업체인 한국신동공업이 달성 1차 산업단지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내일 서울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사진의 규정이 바뀌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어제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최근 6개월 동안 찍은 사진은 바뀐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여권을 발급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 같은 내용을 구청 등 여권 발급 대행기관과 사진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철우 의원을 차기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합의 추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경북지역 국회의원 14명 가운데 12명이 오늘 국회에서 모여 강석호 현 경북도당 위원장 후임으로 이철우 의원을 추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치열한 각축을 벌였던 김광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돼
자연스럽게 빠지게 됐습니다. 김광림 의원이 통큰 양보를 좀 하라 했지. 왜냐하면은 더 큰 경북을 위해 가지고 더 큰 일을 좀 하도록. 경북 부지사를 지내기도 했던 이철호 의원은 저평가되어 있는 경북 지역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웅도인데 불구하고 정치적 위상이 웅도답게 못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웅도 경북 도민의 눈높이 맞는 그런 도당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기 경북 도당위원장은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차차기 도지사를 노리는 이철호 의원으로서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공천을 비롯해 당 조직 인선 등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을 얼마나 공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가 이 의원에게 과제로 던져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대구에는 딱히 내세울 만한 유명 관광지가 없다고들 하지만 최근 들어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갖춘 골목길이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대구 관광의 미래를 바꿀 만한 경쟁력 있는 골목길을 조명하는 연중 기획 뉴스를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골목길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성공을 거둔 다른 도시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동쪽 벼랑을 뜻하는 통영의 동피랑 마을.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지만 골목마다 개성 있게 그려진 벽화들이 사람들의 발길을 머물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벽에 기대서면 날개가 돋친 것처럼 보이는 날개의 그림에서부터 동물, 만화 캐릭터, 우리 이웃의 모습들까지 미로처럼 얽혀있는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치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합니다. 5년 전만 해도 이곳은 빈곤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곳이었습니다. 통영시가 집을 모두 허물고 공원을 만들 계획이었지만 한 시민단체가 허물지 말고 아름답게 꾸며보자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마을 벽화 공모에 전국의 대학생과 예술인들이 참여했고 오늘의 동피랑 벽화 마을이 탄생한 겁니다. 너무 보기 좋게 변했어요. 지금 예전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 좀 예전에는 좀 어두우면 무섭고 이런 데였는데 지금은 너무 밝아져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자기 집 담벼락을 기꺼이 내어놓고 관광객들의 소음을 참아내는 마을 사람들의 인내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기를 새롭게 명소화하면서 주민들도 살고 방문객도 살고 하는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주민들이 또 거기에 흔쾌하게 동의를 해줌으로써 주말이면 5천 명가량이 이곳을 찾고 있고 평일에도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그림을 그려놓으면 평생 가는 것이 아니고 1년이나 2년 단위로 전국에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매번 오면 새로운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항상 처음 오는 것 같은 신선함을 느끼죠. I lose some sales and my boss won't be happy, but I can't stop listening to the sound. 통영 동피랑 마을은 무심히 보고 넘길 작은 골목길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입히느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Every day there's a boy in the mirror. 대구에도 오랜 역사와 특징을 지닌 골목길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대구문화방송은 대구 골목길에 숨겨진 가치를 재조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골목길 시리즈를 연중 기획 리포트로 보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 등 대구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재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이 원장들 사이에 유포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다며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주시가 토양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흙 성분을 파악해 농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김병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과 깨 등의 작물이 심어진 야산 기슭의 밭입니다. 경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속 연구원들이 GPS로 위치를 파악한 뒤 흙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모종삽으로 표층에서 10에서 15cm 깊이의 흙을 파내 비닐봉지에 담습니다. 채취한 토양 시료는 검정실로 가져가 성분을 분석하게 됩니다. 검정실에서는 채취한 지점별로 농사와 직결된 주요 토양 성분을 측정해서 자세히 기록합니다. 토양 검정실에서는 산도, 유기물, 염류 농도 등 13가지 항목을 측정해서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해마다 5천 지점의 토양을 채취해서 검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또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 전체의 토양 지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토양에 맞는 작물 재배를 추천할 수가 있고 또 토양 성질에 맞는 비료 사용량을 농가에 알려주는 데가 목적이 있습니다. 경주시는 토양 지도를 만든 뒤에도 해마다 5천 지점의 토양을 새로 검증해서 토양 성분의 변화 상태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울진에 건설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신한울 1, 2호기에도 불량 부품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전량 반품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신한울 1, 2호기에 설치될 부품인 열교환기 튜브 시트 14개에서 시험 성적서 등 품질 서류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지난 3일 반품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6일 어린이 2명이 빠져 숨진 농수로의 수심이 60cm에서 1m 20cm로 갑자기 깊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농어촌 공사에 철망을 설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 공사 달성지사도 철망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의료관광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대구 메디센터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대구시 중구 동산동 엘디스 리젠트 호텔 주차장터에 지하 1층과 지상 18층 규모로 들어서는 대구 메디센터는 관광객들이 치료와 숙박, 휴식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메디텔로 운영됩니다. 제17회 대구 오픈 국제 휠체어 테니스 대회가 대구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라 오는 15일까지 일본과 프랑스, 영국 등 국내외 8개 나라에서 8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지난 1997년부터 대구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는 2009년부터는 국제테니스연맹의 원 시리즈로 격상됐습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오늘 저녁 5.18 역사 강좌를 대구 교육대학교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대학 측이 어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문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교육대학 측은 증축 공사와 주차 문제 때문에 불허했다고 밝혔지만 참여연대는 몇몇 시민들이 5.18 강좌를 왜곡해 항의한 것을 학교 측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